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도요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은 도요타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죠. 그리고 크라운은 도요타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꽤 큰 모델이죠. 크라운은 1955년에 데뷔를 했는데 도요타 최초의 양산형 승용차이고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현행 크라운은 16세대고요. 현재의 도요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모델인데, 그러니까 크라운 데뷔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크라운은 기존에는 사실상 내수 전용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40개국, 그러니까 글로벌 모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북미 시장에서는 단종된 아발론을 대체를 하는 성격이고요.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크라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2년에 단종이 되고 사라졌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재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신형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바디 타입이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크로스오버가 먼저 나오고요. 세단, 스포츠, 그리고 외건 버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형 크라운은 세단은 여전히 뒷바퀴 굴림을 유지를 하지만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앞바퀴 굴림 베이스죠. 엔진 라인업은 2.5 하이브리드와 2.4 터보 하이브리드 2가지고요. 그러니까 구형까지 있었던 V6 엔진은 없어졌죠. 2.5 자연흡기는 기존에 있던 엔진이지만 2.4 터보는 이번에 신규 개발한 엔진이고요. 이번 시승에서는 두 엔진을 번갈아서 타게 됩니다. 가격은 2.5가 5,670만원, 2.4가 6,480만원입니다. 현행 크라운이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장 디자인부터 기존의 크라운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익숙했던 세단 크라운과는 크로스오버는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만 보면은 크라운이 아니라 다른 차에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외장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곡선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 헤드램프의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좌우로 이어지는 램프가 유행인데 이 크라운 역시도 헤드램프 사이를 잇는 램프 라인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범퍼 라인까지 포함해서 가로 라인이 전면은 좀 강조된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실제로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전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릴의 면적을 많이 키우는 상황인데, 이 차 역시도 통상적인 그릴로 보이는 그런 면적은 큰데 실제로는 저기가 상당 부분 막혀 있습니다. 앞쪽의 구조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 주변의 팬더 재질인데 저희가 좀 탄력적인 그런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유달리 좀 많이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 근처에 있는 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범퍼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뭔가 조립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소한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출시된 크라운은 크로스오버인데 통상적인 크로스오버보다 더 크로스오버 같습니다. 이런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들은, 또는 저렇게 C필러 이후에 라인이 쭉 떨어지는 이런 차들은 당연히 트렁크와 유리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 디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세단처럼 트렁크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3박스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체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매칭되는 차를 좀 찾기가 힘듭니다. 크라운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그랜저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히 그랜저와 비교할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랜저는 전통적인 세단이고 크라운은 크로스오버 타입이라서 정확히 좀 차체 바디 타입으로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고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작고요. 전장이 거의 5m니까 국내 기준으로는 중대형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또 팰리세이드와 비교하면은 전장은 비슷하지만 전폭과 전고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휠베이스도 더 짧죠. 그래서 볼보의 V60과 V90과 비교하면은 뭔가 요 두 차종의 중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전장은 V90과 비슷하고요. 반면에 전폭은 V60과 비슷하죠. 근데 키는 또 V90보다 더 크고요. 휠베이스는 V60과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신형 크라운은 전장이 5m에 가깝긴 한데, 이 밖에서 봤을 때 차가 실제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폭이 전장 대비해서 좀 짧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일본 차가 전장 대비 전폭이 좁은 편이죠. 후면도 세단과 패스트백을 약간 합쳐놓은 그런 모습이죠. 통상적인 세단에 비하면 저 트렁크 리드가 상당히 또 짧죠. 차 크기 대비해서 제동등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비해서 이 뒤가 뭔가 더 디테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4와 2.5 모두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50, 사이즈는 둘두로의 45R 21입니다. 2.4와 2.5 모두 타이어 사이즈, 휠 사이즈는 같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알로윌의 사이즈에 비해서 타이어 폭이 꽤 좁은 편이죠. 보통 21인치면은 둘두로 사이즈가 잘 안 들어가죠. 이게 아마 연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2.4와 2.5는 외장 디자인에서 차이는 거의 없는데 요 알로일의 디자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신형 크라운의 실내는 확실히 도요타의 사실상 기함답게 내양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도요타에 비하면은 그 차들은 사실상 거의 미국형 차들인데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내양재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양재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건 아닌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좋다? 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 제가 요즘에 도요타나 렉서스 시승할 때마다 보는 디자인에 비해서 내양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만져보면은 생각보다는 보는 것 대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계기판 위쪽에 이 대시보드는 보통 여기 이제 우레탄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우레탄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같고, 그리고 이게 만졌을 때 촉감도 약간 좀 이렇게 까끌까끌합니다. 오히려 이 차는 시선이 먼 쪽의 소재가 조금 더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가 구조가 약간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약간 좀 계단식 그런 디자인이에요. 심지어는 동반사도 쪽 대시보드의 디자인도 여기에 좀 굴곡을 많이 줘서 또 만져보면 또 여기는 또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그 디자인이 조금 곡선을 좀 많이 준 디자인이죠.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으로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이 차가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요즘 차로서는 별로 없는데 운전자가 주로 시선이 가는 계기판과 모니터 주변에만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나 디자인이 그러니까 최근에 신형 NX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라이브 버튼이 있는 거라든가 또는 이 안쪽에 메뉴 같은 걸 보면은 그 NX와 거의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자주 사용하는 큰 메뉴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오디오 활성화, 전화, 그리고 차. 그러니까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메뉴가 따로 있고 그 아래 공조장치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유라이브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에 그 현대차 업데이트된 시네마랑 좀 비슷하군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그 요즘에 도요타 렉서스 보면은 모니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보다는 저 계기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라이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무드 조명이 없는 것 같죠.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것도 NX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360도 뷰를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있는 그 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라운드 뷰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그러니까 보통 랜드로버 보면은 그 바닥에 투명하게 비추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꽤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기본 2분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앵글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송풍구가 있고요. 요거는 저 오디오 볼륨이죠. 그러니까 이 차도 물리 버튼이 이 오디오 볼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는 쓰기 편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고, 버튼을 조작했을 때 조작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버튼이 보기에는 약간 좀 올드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조작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유격도 없고 또 느낌도 괜찮아요. 반면에 이 버튼의 그 재질감 있잖아요. 이게 약간 무광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만졌을 때 일반적인 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이 차는 2.5인데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통풍과 열선이 색깔이 같네요. 이 앞쪽에는 컵홀더를 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컵도 약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날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세워서 놓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컵이랑 이런 핸드폰까지 같이 좀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뷰 버튼이 있고요. 이쪽이 버튼은 이렇게 죽어 있네요. 기어랩 옆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쪽에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요 앞에는 USB 단자, 이게 C타입이군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상 이 앞쪽에 컵홀더가 3개인 것 같아요. 이 차가 작년에 나온 최신 차종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키 디자인은 좀 상당히 올드하죠. 이게 한 20년 전에 쓰이던 그런 키 디자인 같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어 방식이고요. 굉장히 좀 짧죠. 근데 이 센터 플로 자체가 좀 높게 올라와 있어서 운전대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시승했던 LC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색깔만 좀 다르고 길이라든가 조작 방법까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위아래로 올리면은 PRND로 안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젖혀서 위로 올려야지 R, 그리고 밑으로 내려야지 D입니다. P 버튼 여기 있고요. 기어 레버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 옆에 ESC 온오프와 오토홀드, EV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해서 용량이 괜찮은 편인데 일단 다른 차와 다르게 버튼이 측면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두꺼워요. 커버가. 그래서 뭔가 열었을 때 이게 약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트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에도 또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네요. 그리고 이 안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인데 이게 부위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주로 잡는 부분은 약간 좀 두껍고 상단 부분은 조금 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두툼하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도요타의 사실상 기함인데 이게 조절이 수동입니다. 전동 아니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픽 전환되는 속도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해상도가 아주 그렇게 쨍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의 표시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행과 관련된 여기서 LDA라든가 BSM, PCS, PDA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차에 탑재되고 있는 ADS는 다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시트의 가죽이나 쿠션을 보면은 컴포트를 지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쿠션이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고요. 전체적으로 좀 몸을 아늑하게 감싸주는 그런 쿠션감이죠. 반면에 컴포트한 지향이긴 한데 그 몸을 감싸주는 기능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크로스오버답게 시트 포지션은 당연히 세단보다 조금 높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상하에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1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이 아닙니다. 근데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 차는 시트 메모리 기능이 없네요.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핵심 중 하나가 2열의 거주성 같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의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레그룸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 차가 크로스오버답게 머리 공간도 괜찮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는 2열 치고는 이 좌판의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보통 2열 시트는 좌판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제가 앉아도 뒤쪽이 뜨는 그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딱 이 정도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비교적 좀 이렇게 많이 넓게 올라온 편이죠. 이 뒤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2열에 그 송풍구 쪽에 와서 이게 갑자기 좀 올드해지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차도 USB 단자 주역이 C타입이네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크로스오버인데, 그러니까 2열 등받이가 너무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요. 지금 이게 암레스트가 되게 두툼하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 당연히 그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네요. 참고로 2열 유리도 거의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1단계예요. 이 차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490L고요.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 그물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추가적으로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세단의 2열 시트 폴딩과 대략 비슷하죠. 오히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연결되는 부분이 저게 의외로 그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요타의 사실상 기함 또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트렁크가 수동인 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예, 지금까지는 2.5고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2.4입니다. 상위 트림. 그래서 내장재가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장재는 동일한데 JBL이라든가 이런 장식이 추가되면서 좀 전에 그 2.5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2.4는 이게 JBL 오디오가 들어가고 저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스피커. 그러니까 좀 오디오 사양이 좀 딸리죠. 2.5 같은 경우에는 뷰 버튼 옆에 이 버튼 죽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원격 파킹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2.4 역시도 운전대는 조절이 수동이고요. 그리고 방금 2.5와 달리, 그러니까 2.5 같은 경우에는 시트 메모리 기능이 없었잖아요. 2.4는 그 2인분이 적용이 되네요. 시트 메모리. 예,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EV 모드이고 배터리 잔량이 아주 낮지 않은 다음에야. 그래서 이 크라운도 기존에 시승했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뭐 로직은 거의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면은 EV 모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 역시도 시동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낮아서
초반에 좀 엔진 회전수 높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파워트레인은 2.4 터보와 6단 자동 변속기,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2.4 이 터보 엔진은 이번에 신규로 개발된 엔진이죠. 기존의 도요타 차 같은 경우에는 2.5, 특히 북미 시장에 자연흡기 엔진이 주력을 했는데 요 2.4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상위 출력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죠. 종합 출력은 348마력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의 2.5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좀 더 여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가, 참고로 이 2.4 터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2.5보다 이게 더 많은 거죠. 커스텀도 있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해도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처럼 그렇게 반응이 답답하다거나 더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기 모터가 초반에 큰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게 엔진을 같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부하 상황에서 밟아도 그렇게 답답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성인 2명이 탄 상태에서.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요타 컴포트 딱 그 느낌이에요, 요즘에. 왜냐면은 요즘에 뭐 라브4라든가 시에나라든가 다른 뭐 렉서스 ES도 그렇고 그 차들의 특징이 하체가 컴포트한데 그냥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승차감이 가장 큰 주행에서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그래요. 일단 이 차는 시트가 부드러운데 그래서 하체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자체가 2.4도 그렇고 부드럽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안 좋은 노면이라든가 요철 등등에서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라브4라든가 그런 차들의 약간 좀 업그레이드 버전, 업데이트 버전, 좀 그런 느낌이죠. 이 차는 성격이 크로스오버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단보다 키가 큽니다. 1.6m가 조금 안 되니까 전고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트 포지션도 높은데 당연히 일반 포지션보다는 세단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잖아요. 좀 굉장히 오묘한 느낌인데 여러 장르의 진짜 느낌이 말 그대로 다 크로스오버 된 느낌.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통상적인 SUV는 아니고 V60cc나 볼보 있잖아요. V90cc나 그런 차들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확실히 세단보다는 높아서 더 잘 보이고 도요타답게 좌우나 후방시,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룸미러가 좀 되게 와이드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깁니다. 그래서 뒷유리 면적이 좀 큰 편인데 거의 이렇게 다 들어와요. 어쨌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로만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고요. 컴포트라든가 노멀, 스포츠 플러스로 바꿀수록 이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라든가 댐핑이 조금 더 스포티해지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는 가장 스포티한 스포츠 플러스로 해도 이 댐핑이 그렇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게, 그게 좀 더 두드러지지 하체가 승차감이 떨어질 정도로 단단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약간 좀 부드러워서 크게 승차감을 해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요타의 그 자연흡기 엔진들 있잖아요. 또는 기존에 뭐 2.0 터보 하이브리드도 있었고, 근데 그 차들에 비하면은 엔진 소리가 조금 다르네요. 뭔가 좀 더 그 기계적인 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그냥 방음이 그냥 무난합니다. 평균적인 수준. 딱히 이게 조용하다고 또는 방음이 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도 같은 데를 한 70 정도로 8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잔잔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통상적인,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급의 가격대의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하체의 방음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이 측면 유리도 이게 두껍긴 하지만 이중적 파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되게 두껍긴 하네요. 일중인데. 그래서 뭔가 그 방음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그런 패키징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그 계기판에 드라이브 모드가 표시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하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네요. 보통 스포츠 이런 거는 다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배기음인데, 사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컴포트한데 웬 배기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또 그 은근히 배기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전체적으로 컴포트예요. 그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근데 풀악셀 했을 때 에코 모드에서도 뒤에서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아주 자그맣게
그런 배기음이 있어요. 희한하죠. 에코 모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풀 악셀 해보면은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속도가 높아서 잘 안 들리는데 이거보다 좀 낮은 속도 있잖아요. 그때는 에코 모드에서 뒤에서 이렇게 뭔가 펑 하고 터집니다. 뭐 팝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대략 고속도로 속도, 제한 속도 이 정도 속도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보다 조금 높은 속도인데, 그러니까 앞쪽에서 들리는 그 바람 소리는 억제가 좀 잘 돼 있어요. 다만 A 필러에서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소리가 70, 80에서 들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동 대책은 좋은 편인데 이것도 역시 다른 도요타랑 비슷합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와. 그러니까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 진동 억제 능력은 좋은데 풀악셀 또는 고회전을 사용을 할 때 이 가속 페달이나 운전대로 진동이 가늘게 드드득 하고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가격대도 그렇고 사실상 도요타의 기함이잖아요. 또 새 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풀악셀 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 진동은, 가는 진동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초반에 그런 순발력은 좋은데 일정 속도 이상이 됐을 때 추가적인 가속 있잖아요. 추월 가속.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초반만큼은 그렇게 기대치는 좀 못 미치고요. 그리고 이 차가 크로스오버 성격인 걸 생각을 하면은 또 의외로 이 운전대의 그 감각, 그러니까 국도에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또는 길 따라갈 때 조향 감각은 또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도요타와 렉서스의 차들은 CVT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의. 근데 이 차는 6단 자동 변속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 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나 컴포트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변속을 할 때 탁 하고 치는 그런 변속 충격이 있고, 그리고 에코나 컴포트에서도 저속 있잖아요. 저속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CVT에서는 당연히 없는 그런 변속 충격이 이게 간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하체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부드러운 하체,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단보다 높은 키 등을 감안을 하면은 이 차가 또 고속 안정성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타는 도요타의 거의 그런 그 특징들이 이 차에도 거의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부드럽지만 롤 별로 없고 고속 안정성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이런 건 좋은데,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양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크라운 시승회 때 2.4 하이브리드를 우선적으로 타봤고요. 이제 곧 이어서 다시 2.5를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5 하이브리드고요. 이 차 역시도 기본적으로 EV 모드입니다. 그리고 엔진 시동이 들어올 때 그 2.4보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약간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EV 모드가 계속 작동이 돼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이 엔진 소리도 약간 좀 더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당연히 이제 송풍 소리가 일반 내연기관보다 좀 더 크긴 한데, 시동이 걸렸을 때 이런 저 진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오히려 2.4보다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4에 이어서 2.5로 갈아탔고요. 확실히 2.5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저속 천천히 일반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2.4에 비하면은 힘이 부족하네요. 뭔가 그 발끝에 걸리는 그런 힘이 아무래도 이게 대략 한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도요타 하이브리드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EV 모드가 따로 있잖아요, 버튼이.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EV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EV 모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니켈 메탈 배터리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리튬 이온에 비하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EV 모드 그 가용 시간 또는 가용 환경 그게 짧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진이, 근데 이게 비슷한 상황인데 2.4보다 엔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탔던 2.4에 비하면은 하체가 약간 좀 더 단단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2.4에 대략 한 스포츠 정도의 그런 댐핑? 그래서 아까 2.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가변 댐핑, 사실 이게 가변 댐핑도 가변 댐핑인데 이렇게 좀 급이, 그러니까 트림이 다른 경우에는 서스펜션 자체가 또는 댐퍼, 스프링 자체가 급이 좀 또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승차감의 차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묘하게 2.4보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더 높은 느낌이에요. 묘하게 약간 좀 더. 그리고 아까 제가 정차 시에는 오히려 2.4보다 약간 조용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이제 그건 아닙니다. 뭔가 그 부드러운 그 엔진의 그 질감 있잖아요. 그게 2.4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이 차 역시도 그렇게 뭐 힘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또 그렇진 않고요. 특히 이게 이제 회전이 높아지면은 2.4랑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타코미터가 없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회전대인지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저 게이지가 파워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때의 그런 회전,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그런 좀 거친 그런 느낌? 그거는 확실히 2.4보다는 조금 더 못하고요. 그래서 방금 탔던 2.4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 차가 승차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이 차만 먼저 단독으로 탔다면은 이 차도 승차감이 약간 좀 탄탄한 감각이 있으면서 괜찮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2.4에 비하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수가 적은데 이 차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코와 노멀, 스포츠로 바꿀수록 이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크라운을 시승을 해보니까 이 차는 그 외장 디자인처럼 뭔가 전체 상품성이 좀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크라운이 전통적으로 3박스 세단 이 인식이 강해서 그랜저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 차는 크로스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확히 그랜저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랜저는 그냥 세단이고 이 차는 크로스오버잖아요. 키가 큰, 좀 높은. 그래서 정확히 이게 매칭이 안 되고 또는 다른 수입차와 비교해도 뭔가 정확히 매칭되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도요타 코리아한테도 물어봤는데 딱히 뭐 정확히 매칭되는 경쟁 모델은 없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단보다, 물론 이제 크로스오버가 먼저 출시가 되긴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세단이나 SUV, 외건이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 이런 게 회전 질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또는 RPM이 올라갈 때 그 진동도 이게 더 많네요. 2.4 터보보다. 그러니까 2.4 터보 같은 경우에는 풀악셀 했을 때 그때 이제 진동이 강하게 바닥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풀악셀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략 이 정도에서도 이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뭐 기존에 탔던 도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도 일정 타코미터, 그러니까 회전이 올라가면은 이 정도로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크라운이 전형적인 고급차의 상징,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이 신형 크라운의 크로스오버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그 니치 모델 같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사실 가격대라든가 그런 게 좀 겹치는 또는 사이즈 차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정확히 매칭되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2.5의 가격이 5,500이고 2.4 터보가 6,000대 또 중반인데 그 가격대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포지션 가격대에서 이 차가 지금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종합을 해보면은 기존에 시승했던 도요타의 차들과 대략 비슷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게 장단점이 뚜렷해요. 장점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승차감이 있고요. 근데 이게 또 2.5와 2.4는 또 약간 좀 다릅니다. 2.4는 제가 압도적으로 승차감, 하체, 이게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2.5는 그것만은 못하고, 근데 2.5가 또 연비에서 강점이 있죠. 사실 2.4는 일단 공인 연비만 봐도 그게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출력이 높긴 하지만 그 연비에서 뭐 굉장히 어필할 만한 또 그런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타고 있는 2.5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가 17이라서 예를 들어서 K 하이브리드 이런 차보다 또 공인 연비가 좋아요. 심지어 휠도 더 큰데. 그래서 이런 공인 연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펀치력 있잖아요. 거기서 2.4랑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뭔가 10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또는 자연흡기와 터보의 차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이게 반응도 좀 느리고, 스포츠로 바꿔도 이렇게 킥다운 했을 때 대략 한 90 정도에서 킥다운 했을 때 이 반응도 좀 느리죠. 참고로 이 차는 CVT라서 2.4 대비해서는
이제 변속 충격이 없는 게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는 그게 변속 충격이 좀 있었는데 이 차는 변속 충격은 당연히 없죠. CVT니까. 그래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품성 또는 가격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차. 그러니까 만약에 상품성이 좋은 차는 뭔가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대략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한정으로 그랜저다 그러면은 그랜저는 국내에서 네임 밸류가 굳건하게 있으니까 사실 뭐 길게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크라운은 국내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품성 또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사양이 좀 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2.5의 경우에는 이게 시트 메모리도 없어요. 보통 5천만 원이 넘는 차 중에 시트 메모리가 없는 차가 정말 드문데 시트 메모리가 없죠. 트렁크가 수동이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닛도 이게 가스식이 아니죠. 뭐 등등 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ACC라든가 차로 이탈 방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스펙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라운을 기준으로 만약에 사고 싶다 했을 때 야 이게 그 2.4를 먼저 타고 2.5를 타면은 뭔가 좀 차가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차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주행 느낌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급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2.4처럼 이 차 역시도 방음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타이어가 같거든요. 21인치.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속력에서 더 좀 차이가 느껴지니까 이게 2.5 그냥 자연흡 기면은 휠 인치를 뭐 19인치 정도 낮추면은 뭐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아닐 건데 그래서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일본에서는 굳건한 고급차 이미지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이 차가 철수한 지가 이제 워낙 오래라서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미지 이런 건 이제 사실상 없는 상태죠. 그래서 뭐 그것도 약간 좀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차가 크로스오버 타입이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게 3박스 세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장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뭔가 좀 이렇게 묘해 또는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은 2.5에 2열에 탔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2열도 승차감이 2.4보다는 못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방음은 비슷한데 그 댐핑의 롤링이라든가 바운싱을 그런 그 컨트롤하는 그런 게 확실히 2.4의 그 서스펜션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와 2.4는 그게 출력이나 연비도 좀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승차감에서도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는 2열의 승차감도 당연히 2.4보다 더 단단하고요. 예, 이로써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